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를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공격적인 행동이나 망상을 마주할 때일 거예요.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정말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부엌칼을 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죽이려 하지?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하고 반박하거나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우리의 반응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정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절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무려 90%예요. 치매 환자 10분 중 9분은 망상이나 환각 또는 공격성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절대로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라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었기 때문이고요. 둘째, 눈앞에 있는 현실, 이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다, 배고프다 이런 기본적인 불편함조차 말로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공격적인 행동은 사실 마지막 남은 소통 방식이라는 거죠. 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고통과 불편함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이 관점의 변화가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약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약물적 도구 상자가 있거든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가장 먼저는 바로 환경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을 좀 밝게 유지해서 헛것을 보거나 헷갈리는 일을 줄여주는 거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워두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또 익숙한 가족 사진 같은 걸 주변에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닌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건 아닌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고 싶으신 건 아닌지 이런 기본적인 신체적 불편함이 원인일 때가 정말 많아요. 말로 표현을 못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이 뭘까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원칙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서 계신 바로 그 극박한 순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표가 바로 위기 상황의 핵심 매뉴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뭘 해야 하는지만큼이나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절대로 논증하거나 토론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 바로잡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대신에 그 감정을 먼저 공감해주고 안심시키고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3단계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째,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군요. 정말 무서우시겠어요. 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둘째,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하고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가서 옛날 사진이나 같이 볼까요? 하면서 부드럽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이 3단계가 환자를 그 극심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요. 제가 항상 할아버지 곁에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무도 할아버지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안심시켜주는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 그 혼란 속에서 꽉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닻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전환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실제로 정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을 틀어드렸다고 해요. 갑자기 사자와 코끼리가 나오니까 칼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신 거죠. 이처럼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이나 음악, 아니면 옛날 이야기처럼 즐겁고 익숙한 것들로 관심을 돌리는 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약물적인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공격성의 종류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자극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적 공격인지 아니면 누가 날 해치려 한다는 식의 굳어진 망상에서 비롯된 좀 더 계획적인 공격인지 말이죠. 만약 후자에 가깝다면 이건 반드시 의학적인 평가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몇 가지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종류마다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고 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기억력 개선제부터 항우울제,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까지 다양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 약물은 심한 망상이나 환각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노인 치매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약물 사용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에요. 절대 보호자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첫째, 행동의 근본 원인이 뭔지 먼저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둘째, 약물 이전에 다양한 비약물적 전략들을 꾸준히 시도한다. 셋째,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꼼꼼하게 기록해서 의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다음 단계를 상담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환경을 바꾸는 법, 소통하는 법, 그리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까지요. 그런데 이 모든 전략과 기술들을 관통하는 보호자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내심과 이해심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어떤 훌륭한 기술이나 전략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인내심이라는 바탕이 없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호자의 그 마음이니까요.